전북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과 전북의 독자 권역 설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나 악취 배출 기준을 넘긴 익산 왕궁축산 분유처리장이 올해 또다시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했지만 익산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졸업식이 한창인 대학가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설렘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주자 토론회 네 번째 순서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과 전북의 독자 권역 설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권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하늘길이 중요하다면서 군산공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숱한 선거 공약에도 개발이 늦은 건 예산이 문제였다면서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회계 안에서 이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고요. 농업, 생명, 탄소, 금융산업은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은 민간 기업의 일로 정부가 나서 막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의원은 전북 무장관, 무차관의 책임을 느낀다면서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하는 발전 방안을 찾고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이 전라북도 안에서의 발전 방안을 광주 전남하고는 분리해가지고 발전 방안을 늘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 반대에도 필요하고 대북 문제는 북핵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거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고급 공무원 월급을 줘도요. 그래도 군에 오겠다고 손드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집안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월급 받으려고 군대 오는 젊은이들만 군대 와서 전방 지키게 됩니다. 유 의원은 개헌은 4년 중임제를 거쳐 내각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언론에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을 포함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새만금 공약은 다른 대선 주자와는 다르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안으로 새만금과 공항 개발을 언급한 점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새만금 예산 확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항의 경우 신공항을 짓는 대신 기존의 군산 비행장을 확장한 뒤 미군과 함께 쓰자고 제안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대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새만금 특별회계 부분은 좀 차별화돼 있다고 보고요. 근데 공항에 있어서는 아까 유승민 의원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유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내부적으로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대신 국가가 새만금과 공항에 힘을 쏟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가 예컨대 군산 같으면 그 주변에 새만금 쪽에 개발을 더 해드린다든지 공항을 차라리 빨리 해드린다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게 낫지 이 민간 기업의 결정 부분에 정부가 그렇게 지금 나서서 하는 그런 수단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군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대기업인데도 벌써 포기를 언급해 관련 업계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힌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유 의원은 민간기업인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줄이겠다고 말해 진보적인 경제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JTB는 내일 오전 9시 10분부터 유승민 의원의 대선 주자 토론회와 토론회 검증을 녹화 방송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일부 언론이 전북혁신도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도했지만 혁신도시엔 이미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정주 여건에 만족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이전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예양운동본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혁신도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3대 금융중심지를 지향하는 미래의 땅이라며 이번 보도의 부작용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일부 인력을 서울에 남기면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3,2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돼 대선 공약 채택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2천억 원,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농업인 금융연수원에 1,100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또한 농업금융거점 조성에 120억 원, 공적 연기금 거점 육성에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금융타운 조성 예산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 왕궁축산분유처리장의 악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차례 악취 배출 기준을 넘겨 시설 개선과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왕궁축산분뇨처리장입니다. 하루 7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를 3차례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 기준을 넘겼습니다. 익산시는 1년에 3차례 이상 악취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축산분뇨 처리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해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으로 대처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1일 이 시설에 대해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해도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도 위탁업체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운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위탁업체가 계속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악취 문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귀책 사유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협약할 때 악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협약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왕궁 축산분뇨처리장 위탁 기간은 15년. 위탁업체가 악취 기준을 계속 초과해도 익산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만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신도시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기로 하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대형마트 입점 허용은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골목 상권은 마지막 희망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창고형 할인 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에코시티 입주민들은 창고형 할인 매장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수를 주관한 단체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은 지난달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28명이 필리핀으로 4주짜리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명의 학생들이 20대 인솔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애를 울렸다고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아이씨 하면서 돌아서는데 맞는 게 꼽냐면서 붙들고 벽에 밀치면서 뺨을 7차례 이상을 때리면서 폭행 피해를 당한 한 초등학생은 불안 증세로 인해 틱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아기들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좋게 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괜히 내가 잘못 보내서 지금 아기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해서 제 탓이 많이 되더라고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인솔교사는 이 사단법인의 이사이자 실제 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측은 그러나 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머리를 쥐어박은 건 사실이지만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욕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밤 한두 대씩은 준 적은 사실이에요. 그게 훈계성으로서 알밤을 한두 대 줬지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몽둥이를 때리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연수를 주관한 단체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까지 소재 파괴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신입생 한 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경찰과 협력해 소재를 파악한 결과 고창 모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추약 대상자는 지난 2014년 중국으로 출국해 현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16,724명의 소재는 모두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장전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하수와 지표수, 악취 검사 등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암 발병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정밀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10명이 숨지는 등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이 졸업식장에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설렘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후배들이 손피켓을 들어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학군단의 예도 밑에 멋진 포즈를 잡으며 대학 생활의 마지막 추억을 담아봅니다. 긴 시간 애써주신 부모님 머리에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겐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 졸업하기 전에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첫 직장인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졸업식인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대견하게 자식의 졸업을 지켜본 부모님은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취업이 너무 어려운데 저렇게 스스로 또 취업까지 잘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저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엄마 마음 뿌듯합니다. 하지만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해보지만 엄습해오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졸업을 맞게 되었지만 상반기 공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을 반영하듯 졸업식장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졸업장을 찾아가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높은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속에 학생들은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가축 방역관의 임상 검사와 혈전 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리지 않고 항체 형성률이 60% 이상인 돼지에 한해 전북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발병 지역인 정읍에 대해선 이동 제한 조치가 유지돼 이곳의 돼지는 출하할 때를 제외하고 농장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전북의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12,700명으로 2015년 14,100명에 비해 9.9%나 줄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35명에서 지난해 1.2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4,100명을 기록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며 중요 행사와 겹치지 않으면 가는 방향으로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청원경찰의 발등을 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지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50대 청원경찰이 다른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청경 주제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며 차량 바퀴로 청경의 발등을 그대로 밟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타이어를 분리해 훔친 혐의로 38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6일 남원의 한 천면에 세워진 29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서 80만 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공구로 분리해 훔친 혐의입니다. 신 씨는 자신의 누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자 타이어를 훔쳐 대신 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최고 20mm가 넘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산간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고 빙판길인 곳들이 있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